여기 실리콘밸리 센터의 연구원들조차도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를 정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Hi, I'm Megan Harris. It's my first time to San Francisco in the Valley, and even though heard a lot about it, read a lot about it, Googled it, if you like, it doesn't. 어떻게 한국의 AI 기술이 실리콘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How do we look at environmental monitoring on our big customer properties using drones and a whole range of other technology? 그 사연을 들어볼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애널리스트 조나단 박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 한국 방문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평범한 출장이라 생각했죠. 한국? 그래, K-팝이랑 김치 정도겠지.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본 한국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곳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수화물을 처리하고 AI가 입국 심사를 돕더라고요. 이게 공항이야, 미래도시야? 정말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 제가 탄 차는 레벨 4 자율주행이었어요. 운전자는 그저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와, 이거 실리콘밸리에서도 못 본 광경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빌딩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도로 위로는 전기버스와 수소차들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와우.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건물들이 대형 LED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는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걸어다니면서 가상 디스플레이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10년 후쯤에 와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다음 날 삼성전자 AI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서 본 AI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한국어는 물론 전 세계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복잡한 의학 논문도 순식간에 요약해내더라고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AI가 인간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 날간 서울대 의대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라니. 그리고 나노로봇으로 암세포를 제거한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인간의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말에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울산에서 본 수소 에너지 기술은 어떻고요? 화석 연료 사용을 크게 줄이고 도시 전체를 운영한다니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수소 자동차, 수소 열차, 심지어 수소 선박까지. 정말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국의 첨단 우주기술연구소를 봤다니까요.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달 탐사선과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 중이라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정보예요.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달기지 건설이랍니다. 네, 진짜예요.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미 끝난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정말 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 그 자체였어요. 이게 과장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가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요. 자, 이제 제가 경험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준비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삼성전자 AI 연구소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제 발걸음 소리만으로 저를 인식하고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AI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말이 제 귀에 완벽한 영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실시간 번역이라는데 마치 원어민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빅스비 넥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소 내부는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투명한 OLED 스크린, 그리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들. 제가 본 실리콘밸리의 어느 연구소보다 몇 세대는 앞선 것 같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I의 감정 인식 기술이었어요. 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시연을 해주셨는데 AI가 제 표정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제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더라고요. 놀람, 흥분, 약간의 불안감까지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 기술이 실제 상담이나 고객 서비스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AI라니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그 다음 본 의료 AI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복잡한 MRI 영상을 분석해서 미세한 종양까지 찾아내고 환자의 유전 정보와 생활 습관을 종합해서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이 AI 덕분에 진단 정확도가 99%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다니 믿기 힘들죠? 교육 분야의 AI도 놀라웠어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학생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수업 난이도를 조절한다니.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해질까요? 그리고 제가 본 AR 기술,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특수 안경을 쓰자 주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의 간판들이 모두 영어로 보이고 식당 메뉴판을 보면 각 음식의 영양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가 떠올랐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과 간단한 프로필까지 볼 수 있었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였어요. 연구소 한쪽에서는 자율주행 AI를 개발 중이더라고요. 가상 도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교함에 놀랐어요. 날씨,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 공사 현장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니 조만간 도로에서 운전자가 사라질 날이 올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건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어요. 서울 전체를 3D로 구현해놓고 실시간으로 도시의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량, 대기 오염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미래의 도시는 이렇게 AI가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AI 기술은 제가 알던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질문도 생겼어요. 이런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본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런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술 격차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발전된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한국은 이미 그 미래의 한 조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본 더욱 충격적인 의료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상상을 또 한 번 뛰어넘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본 놀라운 의료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지, 이날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었어요. 3D 프린터로 인체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연구원들이 시연해주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미니 장기를 인쇄해내더라고요. 이게 실용화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 본 건 나노로봇 기술이에요. 현미경으로 봤는데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항암제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 아닌가요? 연구원 말로는 2, 3년 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거라더군요. 유전자 치료 기술도 대단했어요.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병을 고치는 걸 봤는데 마치 DNA에서 오류를 찾아 삭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았어요. 이 기술로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많은 유전병들을 고칠 수 있대요. 그리고 AI 주치의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 유전 정보, 생활 습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심지어 환자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만으로 정신 건강 상태까지 진단할 수 있대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엑소스켈레톤 기술도 봤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이 로봇 슈트를 입고 걷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죠. 연구원 말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접목해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전도 개발 중이래요. 오가노이드 기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줄기세포로 미니 뇌를 배양해서 신경퇴행성 질환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래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의료에 적용한 것도 봤어요. 환자의 모든 생체 정보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수술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요. 줄기세포 연구도 대단했어요. 환자 자신의 세포로 장기를 키워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더군요. 이게 성공하면 거부 반응 걱정 없이 장기 이식이 가능해질 거래요. 바이오닉 눈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의 뇌에 직접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연구원들 말로는 5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더군요. 마지막으로 본 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였어요. 장내 미생물 분포를 조절해서 비만, 당뇨, 심지어 우울증까지 치료할 수 있대요. 저도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6개월 이상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했고, 주변의 제 지인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여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 정밀 의학의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기술을 보면서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우리가 아는 의학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지금까지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질환들이 모두 치료 가능해지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윤리적 질문도 떠올랐어요. 유전자 조작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AI가 의사를 대체하게 되면 의료의 인간미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기술은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학의 대변혁기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울산에서 본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석유 시대의 종말과 수소 경제의 시작,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 번 더 자극할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토피아가 될 수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술들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들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 기술 혁신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AI, 바이오테크,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가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실감했죠. 둘째, 기술 혁신은 결코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AI와 의료 기술의 결합,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의 융합 등이 그 예죠. 셋째,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고민의 필요성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 AI 윤리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었죠. 넷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신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스마트시티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술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어요. 앞으로 10년, 아니 5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한국은 이미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가치들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희망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나단 박스터였습니다.